1920년대 양자혁명하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1916년에 나왔던 이 세계관이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건도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고 다 맞춰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지적 혁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 스마트폰 잘 만들고 뭘 좀 잘하니까 잘하는 처럼 보이는데 그거하고는 완전 중국 관룡제가 굉장히 과학에 심취했어요. 그 야담살이라든지 이런 그 천주교 신부들 그 중국이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통해서 서양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강희제, 홍정제, 걸륭제 130년 동안 엄청 노력했어요. 황제들이. 걸륭 황제는 11년 동안 제위에 있으면서 자기 직무실에 그 온도계, 그 다음에 뭐 측정 도구 같은 거 갖다 놓고 과학 면회를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문장이 나와요. 중국의 과학은 자금성 성벽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금성 성벽을 결코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황제들이 그냥 굉장히 과학에 심취했긴 했는데 문화를 바꿀 그런 토양이 안 된 거죠. 상대성 이론,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뭐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에피소드가 꽤 있어요. 그 상대성 이론.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을 썼죠. 논문을. 그거는 전자기장 속에서 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뭐 이런 제목인데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 전에 그 과학 동아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물리학과 4학년 학생들 150명 정도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기사를 스크럽 해갖고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서울대 김재곤인가 그 물리학 교수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 학생들한테 특수상대성 이론 이해하는 사람, 일반 상대성 이론 이해하는 사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한다고 한 물리학과 4학년 학생이 150명 중에 얼추 한 70%.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답한 학생이 4%. 100명 중에 4명이에요. 대략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거.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해보면 뭐 빨리 하면 2시간 만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고 미분, 적분 또 쓰는 거 없고 그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로 해갖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단 그래서 뭘 강의 듣기 전에 대한민국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거나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부터 한번 추측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전국에 있는 대학의 물리학 교수들, 물리학 교수가 뭐 전국의 대학을 뭐 간단히 추산해 봅시다. 뭐 아주 넙한 인데 전국의 뭐 대학이 뭐 그래서 한 100개 정도로 예측합시다. 100개의 물리학 교수가 대학이 10명씩 있다 하면 1000명 정도 있다. 그럼 연구소 뭐 이렇게 다 하면 그래서 뭐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 10,000명 있다 합시다. 물리학 중에 상대성 이론을 하는 사람 퍼센트는 거의 10%가 안 될 겁니다. 물리학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하면 가장 많은 포션이 어디냐 하면 제가 했던 뭐 약간
전자 제로 파트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성, 그 다음에 통신, 물리학 파트도 굉장히 많죠. 유체 역학하는 사람도 있고, 통신하는 사람들 있고, 재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하고, 우주론 하는 사람. 대한민국 우주론 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 학회 그쪽에 제가 몇 년 전에 고등과학원에 어느 분을 초청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우주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몇 명쯤 되느냐. 그랬더니 그 학회가 있는데 학회 회원이 한 100명 정도. 그 정도요. 상대성 이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 대한민국에? 글쎄, 그 학부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 적어도 상대성 이론은 석사 과정 이상에서 배웁니다. 학부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네. 그래서 미리 그걸 아시고 1905년에 특수상대성 쓰고 아인슈타인이 11년 후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쭉 전개할 때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된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홍성옥 교수가 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고 박자세 그 책 꼭 보라고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홍성욱 교수님이 주로 과학 철학 하시고 과학사의 전공인데 자기 전공이니까 잘 밝혀놨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에서 일반상대성 넘어가는 과정 그 11년 동안에 어떤 연구를 했는가. 아인슈타인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거 보면 아인슈타인이 1906년도 논문을 이제 완성하고 그 전에 1914년에 논문이 또 나와요. 근데 그 논문이 에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논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구상에 아인슈타인 혼자밖에 몰라요. 자기가 투과한 논문이 완성되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틀렸다는 걸. 그래도 그 딴지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자, 왜 그러냐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비슷한 수식들이 아인슈타인 그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특수상대성 이론은 대학 1학년, 2학년 때 배웁니다. 물리과 들어가면 다 배웁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한 5페이지도 안 돼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게 금방 한 4시간 강의하면 끝납니다.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구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거의 아인슈타인이 고등학생쯤 때부터 구상해갖고 20대 딱 돼갖고 논문 쓰기 전에 한 달 전에 정신이 바짝 들어갖고 그 구상은 오랫동안 해갖고 수식화 하는 데는 한 달만 딱 끝냈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은 반대예요. 구상은 굉장히 빨리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아인슈타인이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베른의 특허국에 취직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 그 조교 자리도 못 얻고 직장이 없어갖고 뭐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스위스 베른시의 특허국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20살 됐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전신무력인가 흔들러 이제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딱 하는데 그 한 생각이 일 역사를 바꾼 겁니다. 아시다니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몸무게가 제로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줄이 딱 끊어지면 자기 몸무게가 공중에 붕 뜨잖아요. 붕 떠요. 붕 뜬다는 말은 몸무게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될 거라고 그 순간 딱 착상을 한 거예요. 누구나 한번 그런 생각 해보겠죠.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많습니다. 미국에는 대형 수송기를 갖고 고공 한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가 그 최근에도 그 동영상 봤는데 엔진을 끄고 그냥 비행기가 자유낙하해요. 한 뭐 1분 정도 쑥 떨어질 때 그 안에 수송기 안에
한 10명 정도 실험하는 사람이 공중에 붕 떠요. 떠갖고 무중력 상태가 돼갖고 비행기는 계속 자유낙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자유낙하하면 몸무게가 제로가 돼요. 다시 말해 중력이 사라져요. 결국 다시 한번 보세요. 100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다가 줄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발바닥이 뜹니다. 공중 부양을 해요. 공중에 떠요. 엘리베이터 안에 붕 떠요. 아마 1900년 초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실험 비슷하게 있었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했냐 하면 이거 봐라. 붕 떠는 거는 뭐지? 중력이 제로가 됐네. 그러면 지구 중력장 속에서 어느 한 포인트에서는 중력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있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착상이 11년 후에 수식화된 게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두 개의 등가, 질량하고 에너지 등가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등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는 중력하고 가속도가 같아. 그리고 우주에서 로켓 타고 가면 갑자기 뭐 뒤에서 땡기면 뒤로 내가 이렇게 로켓을 타고 가는데 확 뒤로 제쳐지면 로켓을 가속했다 해도 되고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가속을 하면 뒤로 확 당겨지죠. 힘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가속을 했다 해도 되고 뒤에 나를 당기는 천체가 있어서 지구나 달이 있어갖고 나를 당기고 있다 해도 되고 잘 들었어요? 요 두 가지를 내가 로켓을 타고 가는데 로켓의 창문을 커튼을 다 쳐버리고 내가 바깥을 볼 수 없다면 내가 갑자기 로켓이 확 빨리 달려갖고 내가 뒤로 확 제쳐졌는지 뒤에서 누가 당겼는지 중력이 당겼는지 요 두 가지 사건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 요게 등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게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하고 가속도라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다. 구분되지 않는 등가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걸 수식화하는 과정이 11년 걸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등가는 질량하고 에너지 등가. 그래서 나온 게 E 이퀄 mc 제곱. 원자폭탄이 나왔고 원자력 발전소가 나왔고 별이 핵융합해서 타는 이유를 다 밝혀낸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 하나로서.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그거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기본 원리는 가속도하고 중력이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사람.